간단하게 이제 수업 개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JSP 수업 들어오셨잖아요. JSP. 일단 JSP가 뭔지 알아야죠. 그죠? JSP를 뭐라고 하냐면, 자바, 그 다음에 서버스 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서버스, 페이지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기술. 프로그램 언어고 그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하나의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사용했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자바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도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SQL 구문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텍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물론 보통 이제 웹사이트라는 거는 텍스트 게시판으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화면에 보여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JSP. 즉, 얘는 뭐의 역할이면 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JSP가 뷰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HTML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HTML 배우신 분들 계실 거고 안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HTML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웹 문서를 말하거든요. 웹 문서. 웹 문서. 근데 이 웹 문서는 오직 뭐랑만 호환이 되어 있냐면 문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HTML 구문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 그런 것과 친화가 돼 있어요. 친화력이 있다. 그런데 얘는 자바랑 안 친해요. HTML은 기본적으로 자바랑 친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바 코드랑 친하지 않은데, 근데 자바 코드를 HTML 문서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뭐다? JSP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 코드를 자바 코드를 HTML 문서 내에 삽입. 요걸 이제 뭐라고 한다? 요 기술을 JSP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이제 PHP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JSP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서버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HTML에 뭔다?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이제 MVC 구조를 열심히 배웠잖아요. MVC 구조. 물론 이제 요거를 엄청 딥하게 배운 건 아닌데 진짜 간략하게 배웠죠. 그래서 JSP는 기본적으로 이 모델뷰 컨트롤러라는 뭐랄까 아키텍처를 하거든요. 그 아키텍처를 이제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JSP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이제 서버에서 받아온 내용을 HTML 문서내에 삽입하는 방식을 이제 JSP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바 서버스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웹 개발을 한다고 하면 웹 개발.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과정은 거의 다 백엔드 과정이에요. 백엔드 과정. 근데 이제 보통 회사를 가면 백엔드 개발자가 있고, 그죠? 백엔드 개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화면을 구현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화면을 개발하는 건 얘가 이 녀석들이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뒤에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구현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인 뭐 HTML이라든지 그 다음에 CSS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모르잖아요. 그죠? 요걸 모르는 분들,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가 보통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요 세 가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는 어쨌든 내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나중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는 JSP를 활용해서 화면을 구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화면을.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이 JSP라는 걸 이용해서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자바를 몰라요. 자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바를 모르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가 HTML, CSS만 알고 있어도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조금만 알아도 자바랑 문법이 살짝 비슷해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가 혼자 스스로 웹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개발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개발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는데, 자, 개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AI의 등장이죠. AI 오픈 AI의 등장이죠.
뭐 여러분들이 써보신 분들 중에 챗GPT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클로드라는 것도 있고요. CLOUAD였나? 클로드가 이거였나? 클로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미나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있네요. 클로드. 이런 게 있어요. AI가. 뭐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뭐 제미나이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제민이라고도 얘기하고, 제미나이, 뭐 제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개발자들 사이에서. 자, 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페이스북에서 만든 뭐 라마라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오픈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개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몰라도 내가 원래는 백엔드 개발자의 취약점이 뭐였냐면 화면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 그리고 화면 UI, UX 디자인에 대한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바로 AI한테 맡깁니다. 프론트를 맡긴다. 프론트 개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엔드만 열심히 구현해주면 프론트랑 연동을 해가지고 괜찮은 웨브사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바 HTML 문서에다가 자바 코드를 어떤 식으로 삽입하는지만 삽입하는 그 JSP 여러 가지 문법, 그러니까 JSP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 문법들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JSP로 취업을 하진 않습니다. JSP를 다루는 회사가 있긴 해요.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JSP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웹 개발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많이 감소됐죠. 왜 그러냐면 스프링부트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프링부트의 등장. 물론 스프링부트에서 JSP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스프링부트에서도 JSP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프링부트 같은 경우는 고유의 템플릿인 타임리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리프라는 걸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SP 사용하지 않고도 이 스프링부트랑 연동되어 있는 이 타임리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을 구현해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실제 실무로 가게 되면 백엔드는 뭘로 구현하냐면 백엔드 서버는 스프링부트로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프론트 화면은 뭘로 구현하냐면 리액트 또는 앵귤러 뷰 이런 걸로 화면을 구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쓰고요. 그래서 백엔드 서버는 스프링부트로, 프론트는 이제 리액트나 앵귤러 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는데, 근데 우리는 뭐 이걸까지 할 건 아니고 요 정도를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자바 코드를 HTML 문서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모델뷰 컨트롤러 MVC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겠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JSP를 다룰 거고, JSP를 어느 정도 다루면 우리는 어차피 배워야 되는 건 결국엔 스프링부트이기 때문에 스프링부트 기초 수업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간단하게 JSP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